반갑습니다. 자동차 허슬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바로 GM, 제너럴 모터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쉐보레 브랜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통 브랜드, 포드, GM.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우리 이 GM의 역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GM의 역사는 이 미국의 역사와 같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런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죠. 괴물처럼. 뭐지, 예를 들면 뭐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아우디, 포르쉐, 부가티, 벤틀리만 등등 뭐 셀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폭스바겐 못지않게 이 GM도 어떻게 보면 이 M&A로 덩치를 키운 기업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GM의 회사는 보면 이제 쉐보레가 있고, 쉐보레, 뭐 영어로 쉐보롤레라고 하죠. 뷰익, 그다음에 캐딜락,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국에 출시되었죠. GMC의 시에라, 정말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이렇게 있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오펠, 홀덴, 복스월, 사브, 허머. 개인적으로 허머가 정말 간지긴 한데, 아니 뭐 사브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죠, 사브 자동차가. 이게 GM의 이제 시작을 보려면 GM의 창업자 바로 윌리엄 듀란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윌리엄 듀란트는 맨 처음에 이제 마차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1900년에 20세기 최고의 마차 회사가 됩니다.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그 후 이제 이 듀란트는 1904년 뷰익을 인수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격적인 M&A 이거를 이제 기술로 삼아서 이 자본금도 늘리고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GM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뷰익의 성공으로, 뷰익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제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에 가면 뷰익이 굉장히 고급차로 통합니다. 뷰익의 성공으로 1908년 뷰익의 모회사 올즈모빌도 인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캐딜락도 인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GMC의 모회사인 래피드 회사도 인수해서 총 13개의 자동차 회사와 10개의 부품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M이 성공 가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함을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근데 이런 M&A 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덩치를 키워나가고, 자동차를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방식은 이제 단기간에 기업의 덩치를 불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또 쉽게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M&A 한 번만 잘못해도 쉽게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투자 한 번이나.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이제 1910년에 이제 전력회사 뭐 흰 램프라가 있는데, 흰이 램프, 이 램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윌리엄 드란트 요게 투자를 했다가 텅스텐 필라미트 전구를 이런 특허를 노린 거죠. 근데 이 특허가 이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GM은 $1200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GM의 주가도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듀란트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비슷하죠. 이게 듀란트 이제 포기할 수 없었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이스 쉐보롤레입니다. 이 루이스 쉐보레, 사람 이름이었어요. 쉐보레 브랜드 쉐보레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스위스 태생에 굉장히 기계 소질이 있었고,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기계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엔지니어일 뿐만 아니라 뷰익의 레이서이기도 합니다.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듀란트에게 가격이 싼 것은 당연하고, 게다가 거기서 빠르면서 편안한 차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런 차량을 만들어서 듀란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1911년 루이 쉐보레와 듀란트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같이 이제 동업을 하는 거죠.
쉐보레가 레이서로서 좀 더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쉐보레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경영은 듀란트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 자동차 490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490은 입소문을 타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집니다. 그 돈으로 이제 돈을 많이 초대박 터져서 많이 돈을 많이 벌긴 보니까 그 돈으로 듀란트는 자기를 쫓아냈던 GM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다가 1916년 GM의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됩니다. 화려하게 컴백을 한 거죠. 킹 이즈 백. 스티브 잡스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듀란트는 이제 다시 돌아온 듀란트는 이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를 원했고 그거를 이제 시행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항상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끼리라도 동업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고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듀란트는 좀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 원했고 근데 루이스 쉐보레는 아무래도 레이서니까 정말 성능이 좋고 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 이제 루이스 쉐보레는 회사를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회사를 또 차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레이서로서의 그런 좀 욕심과 자존심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떠나서 만든 또 자기 회사는 또 잘 안 돼서 회사가 망하게 되고 결국 다시 재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란트는 이제 GM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운영하는데 소질이 있었지만 그걸 뭔가 좀 안정적으로 이게 끌어간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GM은 신차 판매 부진으로 다시 경영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1920년에 GM에서 두 번째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굴하지 않고 듀란트 또 나간 뒤에 또 듀란트 모터스라는 것도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창업자는 나가게 돼도 그 회사는 계속 진짜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GM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알프레드 슬론이 나오게 됩니다. 알프레드 슬론은 1923년에 GM에서 회장으로 취임됩니다. 그래서 1956년까지 34년 동안 GM을 경영을 했고 GM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슬론 회장은 이렇게 GM을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포드가 굉장히 유행했죠. 포드 모델 T, 자동차의 아버지 헨리 포드. 포드 이제 T를 출시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T 자동차가 색깔도 같고 검은색, 그 다음에 디자인도 같고 그냥 최대한 빨리 출시하면서 이제 전부 다 똑같은 그 색깔을 검은색 한 것도 페인트가 빨리 말라서 검은색으로 전부 다 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T 하나만을 계속 대량 생산하고 그걸 저렴하게 해서 그걸로 이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이 슬론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슬론이 회장이 GM 회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양한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과 다양한 브랜드의 차종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 T 전략과는 반대로 간 거죠. 바로 모든 지갑과 목적에 맞는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살펴보면 이제 캐딜락 고급 브랜드죠. 뷰익 캐딜락보다는 약간 중간. 그 다음에 폰티악과 쉐보레를 저가 브랜드 이 전략을 해서 다양한 차종을 놓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슬로건이 있는데 보통 사람을 위한 쉐보레,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위한 폰티악, 삶의 여유가 있지만 신중한 사람들을 위한 올즈모빌, 야망을 가진 정치인들을 위한 뷰익, 부유층 인사를 위한 캐딜락. 이렇게 슬로건을 달고 이 슬로건에 맞는 차량을 내놓게 됩니다. 야망을 가진 정치인을 위한 뷰익이 가장 마음에 드는 좀 슬로건이네요. 이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이끌어냈고
1931년에 포드를 제치고 이제 1등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1933년부터 1985년 50년 동안 미국에서 4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거의 52년 동안 1위 자리를 고수한 거죠. 정말 대단하고 누구도 깨지 못할 그런 기록입니다. 또 이 슬론하면 슬로니즘, 고의적인 진부화를 통해서 약간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이 GM차를 가진 사람에게도 이 GM차를 실증을 느끼게 하면서 새 차를 사게끔 유도하는, 마치 아이폰 13 다음에 아이폰 14, 15 이렇게 새로 사게 만드는, 기능이 약간씩 업그레이드 되고 디자인을 약간 변경시키면서 계속 출시시켜서 계속 이 새 차를 사게끔 만드는 전략, 이게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학계에서 보면은 이 슬로우니즘이 포디즘을 이겼다고 합니다. 살펴봤을 때. 이게 이 슬로우니즘이 얼만큼 심각했냐면은, 얼만큼 대단했냐면은, 이 GM은 1955년에 한 해에만 총 55종의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보내긴 한데, 지금 이 GM에 좀 새 차를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24년에는 한 차도 새 차를 출시를 안 한다고 하네요. 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GM 슬로우니즘, 1955년에 이 GM 슬로우니즘은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제 이 전략이 이제 전염이 된 거죠. 다 배우는 거죠. 지금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이게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어쩌면 현대 기아도 계속 그러고 있죠. 페이스리프트하고 뭐 꾸준히 신차를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에는 1950년대에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GM은 이 슬론 회장의 전설적인 경영 능력에 힘입어서 그 재위 기간에 엄청난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급성장하는 와중에도 엄청난 위험이 회사 안에서 슬금슬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기업이 다 그렇죠. 항상 잘 나갈 때 그 위험이 안녕 싹 트는 거죠. 바로 이제 빈 카운터스들이 등장한 것인데, 이 빈 카운터스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콩을 세는 사람들한테 서로 이제 회계사들을 말합니다. 이제 기업 운영, 특히 자동차 회사를 운영을 회계 장부만 보고, 이 회계 장부만 보고 여기서 좀 돈을 아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이윤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이윤 극대화만 시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인 자동차 품질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게 되고, 그 품질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얼마나 이게 떨어지냐면은 2007년 때 회사가 망합니다. 서브라임 모기 지르는 사태 때 부도가 납니다. 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GM이 나락에 빠지게 되고, 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GM이 살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바로 이 책 빈 카운터스, 이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밤루치인데, 이제 이 책을 한번 상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GM이 그 꼴이 났는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부도까지 왔는가. 그래서 좀 더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